남북이 오늘 개성에서 당국자 간 접촉을 가졌으나 장소와 의제 등의 이견으로 공식 회동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량 파괴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당분간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횡령한 12억 원의 청와대 공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올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당국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접촉에 나섰지만 장소와 의제 등을 둘러싼 사전 기싸움으로 공식 회동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당초 오전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은 방북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오전 2차례, 오후 2차례 벌인 연락관 접촉에서 만남 장소와 의제 설정 등을 놓고 지리한 기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자신들의 기관인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남측 사무실에서 만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통보 형식을 피하고 이번 접촉을 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양측은 또 의제 설정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석방 문제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채 북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북측과의 남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측 연락관과 북측 연락관, 즉 남북 연락관 간의 이번 접촉의 장소, 또 이번 접촉의 대표단 구성 문제, 의제 등 여러 제반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김영탁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9시쯤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우리 당국자들이 공식 접촉을 위해 북한 땅을 밝힌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표단은 당초 오후 5시에 귀환하기로 돼 있었지만 접촉이 계속 늦어지면서 오늘 밤 늦게 긴급 입경 형식으로 돌아오거나 현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정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 전면 참여 발표를 당분간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PSI 참여 방침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PSI 전면 참여 발표 시점을 남북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점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 원의 청와대 공금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12억 원의 청와대 공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이 아닌지 집중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청와대 공금을 1년에 100억 원 정도 책정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의 횡령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횡령을 대통령과 연관시켜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인 2-3명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든 점과 모두 15억 원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돈 세탁한 점, 그리고 이 돈을 몇 년 동안 손대지 않고 놔둔 점 등도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불러 통장을 개설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 계좌에서 권양숙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다는 박연채 회장의 3억 원뿐만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공금 12억 원이 여러 차례 돈 세탁을 거쳐 현금 형태로 보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일단 공금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죄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조규호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 거취 문제를 워크숍에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따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예정이 없이 워크숍 현장을 격려 방문해서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권 독립을 외치는 것은 독선이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4.19 재보선 지역구별 선거 판도를 짚어보는 재보선 현장을 가다 오늘은 두 번째로 친이 정종복 후보와 친박 정수성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경주로 갑니다. 이재기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친이 친박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경주는 어느 곳보다 선거 열기가 높습니다. 또다시 여당 공천을 따낸 정종복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수성 후보가 예측 불허의 혼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후원에 힘입어 초반 강세를 보였던 정수성 후보는 모든 선거운동의 초점을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분은 이미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장차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여당 후보론을 내세워 뒷심을 내고 있는 정종복 후보는 이른바 박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결국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합니다. 이번 재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누가 제대로 발전시킬 것인지, 또 경주 시민들 누가 잘 먹게 살게 할 것인지 이 적임자를 뽑는 선거인데 그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데 이 표심의 향방이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뒤늦게 선거 전에 뛰어든 김일윤 전 의원의 부인 이순자 씨는 당락을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일각의 중도 사퇴 후 특정 후보 지지서를 일축했습니다. 중도 포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대학 총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공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친이 친박 대리전이 펼쳐지는 경주는 선거전이 치열한 만큼 선거 결과가 당 안팎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내년 1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가결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자 신원 열람 장소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내 전산망으로 제한돼 있어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21%는 신규 채용 계획이 없었고 38%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유동적이라고 답했으며 올해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경기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한 기업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 오랜 내전을 겪어왔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군은 민간인들을 반군 교전 지역에서 탈출시키면서 26년 동안의 내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바지 공세에 들어갔는데요. 이 민간인 대탈출 행렬이 이뤄졌던 스리랑카로 한번 가봅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머리와 손엔 작은 짐을 든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 스리랑카 정부군이 타밀 반군의 교전 지역을 소탕하면서 민간인들 수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අපිට එන්න විදියක් නෑ. LTT එක හිටපු ගම වට කරලා චෙක් කරනවා. පැනලා යන්න ඉන්නේ කියලා තේරුණොත් වෙඩි තියලා දානවා. 스리랑카 당국은 교전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탈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밝히고 반군의 패배가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군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지난 26년 동안 지속돼온 스리랑카 내전이 막이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스리랑카의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Unless something is being done today, we are going to see another Rwanda or worse than a Rwanda.
시위대들은 2달간 있었던 스리랑카의 전투로 2,800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7,000명이 부상당했다면서 스리랑카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UN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인종차별 철폐 회의장.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장 사악하고 인종주의적인 체제라 강하게 비난하자 유대인 관련 단체 회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 서방국 외교관들도 회의장을 나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All I've seen tonight, my love's here. It's not dream tonight. It's been all so long. That's the white love song. Play. All I've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 13도에서 23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9.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